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근본 시리즈는 증여와 상속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편으로 사전증여는 무조건 유리할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 자산을 70억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이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세가 12억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신다. 그랬을 경우에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상속세는 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사전 증여가 필요할까요? 네, 그냥 놔둬도 상속세가 줄어드는데 굳이 사전 증여해서 증여세를 물어가면서 증여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증여의 원칙 중에 한 가지, 자산이 증가할 만한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산이 떨어지는 자산은 증여해봐야 상속세 절감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산이 70억이고 20년 후에 만약에 2배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자, 상속세가 12억이 나온다 그랬죠. 70억 원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 그런데 140억 원이 됐을 때는 상속세가 무려 47억 원이 나옵니다. 자, 자산은 7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2배가 증가가 됐지만 상속세는 무려 4배가 증가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상속증여세는 아시다시피 최고세율이 50%고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분만큼, 증가 비율만큼 상속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 2배, 이렇게 4배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증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전증여가 절세에 절대적으로 유리할까? 한번 알아보죠. 자산이 70억 원이고 수십 년 후에 140억 원으로 2배가 증가됐을 때 상속세가 47억 원이 나온다고 했죠. 자, 이분이 만약에 배우자, 자녀 각각 자녀는 5억 5천, 배우자는 11억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는 2억 7천 정도가 나오죠. 또 10년 후에 또 한번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증여세는 5억 4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70억 원의 자산은 이미 증여를 했기 때문에 좀 줄잖아요. 그렇죠? 상승률을 비슷하게 놓고 볼 때 자산이 한 52억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세가 47억에서 9억으로 줄게 되죠. 그리고 나는 증여세를 얼마 냈죠? 5억 4천 냈고 최종적으로 상속세 9억 원과 합하면 세금은 총 14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사전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47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낸 14억 4천과 차이점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게 바로 절세 금액이죠. 무려 32억 원의 절세 금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사전증여가 절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증여와 상속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식, 내가 증여 자산을 취득한 거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상속은 유산세 방식이라 그래서 전체의 상속자산을 다 포괄적으로 한 다음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게 조금 상속세가 과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세금의 차이가 조금씩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30억 원, 아들이 10억 원, 딸 1억 원이 증여를 각각 받았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40% 세율 구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세율 구간을 적용해서 많이 세금을 내겠죠. 딸은 10% 세율 구간이어서 적게 내겠죠. 하지만 상속세 유산세 방식은 이 41억 원이 전체가 세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누지관세가 또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상속인 전체가 40%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억 원을 상속받은 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요즘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 바꾸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의 원칙 첫 번째로는
미래의 자산 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해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증여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네, 어리석고요. 또 그만큼 증여 효과, 증여 절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증인을 분산하여 증여하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증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진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계속 줄 경우에는 10년 이내는 다 합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산돼서 다시 누진과세, 합산해서 다시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인이라고 하죠. 그 수증인들을 분산시키게 될 경우에 네, 당연히 누진세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공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라.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뭐 10년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죠. 증여공제가 되고요. 성년자들은 5천만 원, 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죠. 네,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공제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클 경우에는 법인화해서 증여해라. 뭐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절세 전략이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법인화해서 증여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년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라. 네, 맞습니다. 증여공제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를 해야 되겠죠.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요. 증여의 원칙을 이해하고 유효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자산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상속세가 줄어들 만한 자산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증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편에도 뭐 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담부 증여가 반드시 유리할까요? 네, 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진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와 상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증여 상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만족스러우셨으면 구독 네,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